아침에 텃밭에 나가 고추 새순을 살펴보셨는데 잎 뒤를 뒤집는 순간 회색 먼지 같은 것이 빼곡히 붙어 있는 걸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 진딧물을 없애는 데 필요한 것들이 사실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 다 들어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집 작은 정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봄이 오고 날이 따뜻해지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진딧물입니다. 우리나라에만 350종이 넘는 진딧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작은 벌레들은 고추, 상추, 깻잎, 오이, 가지 같은 텃밭 채소의 새순과 잎 뒷면에 달라붙어 즈백을 빨아먹습니다. 한 마리가 하루에 수십 마리를 낳을 정도로 번식력이 무시무시하고요. 더 무서운 건 식물의 바이러스까지 옮긴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개미가 진딧물을 등에 업고 다른 식물로 옮겨주기까지 합니다. 개미와 진딧물은 서로 돕고 사는 사이거든요. 진딧물이 내뿜는 달달한 즙을 개미가 먹고 그 대가로 개미가 진딧물을 보호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국 화학농약에 손을 대시게 되는데요. 저는 오랫동안 텃밭을 가꾸면서 농약 없이도 진딧물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 세월 직접 써보고 효과를 확인한 자연퇴치법 7가지를 여러분께 나눠드리겠습니다. 냉장고 속 재료부터 텃밭 생태계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놓치고 계신 흙 속의 비밀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난황유입니다. 난황유라는 이름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계란 노른자와 식용유를 섞어 만든 천연 살충제입니다. 이 방법은 제가 혼자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농촌진흥청에서 직접 개발하고 보급한 공인된 친환경 방제법입니다. 실제 연구에서 진딧물에 대해 94%가 넘는 살충 효과가 확인되었을 정도로 그 효과가 입증되어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계란 노른자 1개를 그릇에 넣고 식용유 60에서 100ml를 함께 넣은 다음 핸드믹서나 거품기로 5분 정도 세게 저어줍니다. 그러면 마요네즈처럼 걸쭉하게 변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난황유 원액입니다. 이 원액을 물 20리터에 희석해서 분무기에 넣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노른자에 들어있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입니다. 레시틴이 물과 기름을 고르게 섞어주는 유화제 역할을 해서 기름이 물에 잘 풀어지게 만들어줍니다. 텃밭이 작은 분들은 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1.5리터 생수병에 마요네즈 2에서 3숟가락만 넣고 흔들어 섞으시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요네즈 자체가 이미 노른자와 기름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살포할 때는 잎의 앞면뿐만 아니라 반드시 뒷면까지 흠뻑 적셔주셔야 합니다. 진딧물은 대부분 잎 뒷면에 숨어 있거든요. 햇볕이 강한 한낮은 피하시고 아침이나 저녁 무렵에 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살포하고 이틀 정도 지나면 깨끗한 물로 잎을 한번 씻어주셔야 합니다. 기름 성분이 진딧물의 숨구멍을 막아 질식시키는 원리인데 그 기름막이 오래 남아있으면 식물의 잎도 숨쉬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예방 목적이라면 10일에서 14일 간격으로, 이미 진딧물이 생겼다면 5일에서 7일 간격으로 뿌려주시면 됩니다. 식용유는 해바라기 씨유나 유채 씨유처럼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기름이 식물에 부담이 적어서 좋습니다. 올리브유는 되도록 피해주세요. 두 번째 방법은 우유입니다.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우유가 있다면 버리지 마시고 텃밭으로 가져가세요. 우유를 분무기에 그대로 넣고 진딧물이 있는 잎에 뿌려주시면 됩니다. 우유 180ml에 백설탕 큰 숟가락 2개를 섞어서 뿌려주셔도 좋습니다. 우유가 잎 위에서 마르면 얇은 막이 형성되는데 이 막이 진딧물의 피부를 덮어 호흡을 막아줍니다. 난황유와 같은 질식 원리입니다. 우유는 사람이 마시는 것이니 당연히 작물에도 안전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날씨가 더울 때 우유가 마르면서 냄새가 날 수 있으므로 하루 이틀 뒤에 물로 가볍게 씻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 계란도 있고 우유도 있고 마요네즈도 있습니다. 이 평범한 재료들이 텃밭의 특효약이 된다는 사실이 참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냉장고 다음은 양념통 차례입니다. 우리 부엌에 늘 있는 마늘과 고추, 그리고 싱크대 옆에 놓인 주방 세제까지. 이것들이 진딧물에게는 정말 무서운 존재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마늘 우린물입니다. 마늘을 까서 5에서 6쪽 정도를 잘게 다지거나 으깬 다음 물 1리터에 넣고 하룻밤 정도 담가두세요. 그 다음날 거즈나 고운 채로 걸러내면 마늘 우린물이 완성됩니다. 이것을 분무기에 넣고 진딧물이 있는 곳에 뿌려주시면 됩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알리신이 내뿜는 강한 냄새를 진딧물이 아주 싫어합니다. 진딧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해충이 이 냄새를 피해 달아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생강을 같은 분량으로 함께 넣어 우려내시면 효과가 한층 더 좋아집니다. 저는 봄이 시작되면 마늘 우린물을 미리 만들어 텃밭 한쪽에 늘 준비해 둡니다. 급하게 진딧물이 보일 때 바로 뿌릴 수 있으니까요. 네 번째 방법은 고추 우린물입니다. 매운맛이 강한 청양고추가 가장 좋습니다. 청양고추 5에서 6개를 잘게 썰거나 믹서에 갈아서 물 1리터에 넣고 하루 정도 담가두세요. 이것 역시 거즈로 걸러낸 다음 분무기에 넣어 사용합니다. 고추 속에 들어있는 캡사이신이라는 매운 성분이 진딧물에게 강한 자극을 주어 쫓아내는 원리입니다. 저는 마늘과 고추, 그리고 생강을 똑같은 양으로 함께 갈아서 하나의 혼합액을 만들어 쓰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정말 강력한 천연 방제액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청양고추를 다루실 때는 반드시 고무장갑을 끼시기 바랍니다. 매운 성분이 손에 남아있다가 나중에 눈이나 얼굴을 만지시면 아주 따갑습니다. 저도 처음에 맨손으로 만들다가 한참을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비눗물 스프레이입니다. 물 1리터에 주방세제, 작은 숟가락 2개와 식초 큰 숟가락 1개를 넣고 잘 섞어주시면 완성입니다. 정말 간단하지요. 비눗물이 진딧물의 몸 표면을 덮고 있는 얇은 왁스층을 녹여버립니다. 이 왁스층이 사라지면 진딧물은 수분을 잃고 호흡도 어려워져서 죽게 됩니다. 여기서 꼭 확인하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방세제는 반드시 야채와 과일을 씻을 수 있는 1종 세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2종이나 3종 세제는 식물에 해로울 수 있으니 제품 뒷면에 1종이라고 적혀 있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비눗물은 일주일 간격으로 뿌려주시되 연속으로 3번까지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누 성분이 식물의 기공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자주 뿌리시면 오히려 식물이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3번 뿌려도 진딧물이 사라지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바꿔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엌 양념통과 싱크대 옆에 있는 재료만으로 벌써 3가지 방법을 알게 되셨습니다. 이렇게 집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텃밭 바깥에도 우리 편이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진딧물을 대신 잡아주는 든든한 아군들이요. 여섯 번째 방법은 동반식물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동반식물이란 서로 가까이 심었을 때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식물을 말하는데요. 특히 향이 강한 식물들은 진딧물이 아주 싫어합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실천하고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고추 모종을 심을 때 고추 사이사이에 쑥갓을 함께 심는 겁니다. 쑥갓은 특유의 진한 향이 있어서 진딧물이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상추 옆에는 부추나 파를 심어두면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부추와 파에서 나오는 톡 쏘는 향이 진딧물의 접근을 막아주거든요. 허브류도 아주 좋습니다. 바질이나 박하, 로즈마리 같은 허브를 텃밭 가장자리에 심어두시면 진딧물뿐만 아니라 여러 해충을 쫓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식물이 있는데요. 바로 금잔화입니다. 메리골드라고도 부르지요. 금잔화는 참 신기한 것이
진딧물은 쫓아내면서 동시에 무당벌레 같은 이로운 곤충은 불러들이는 이중 효과가 있습니다. 텃밭 둘레에 금잔화를 몇 포기 심어두시면 보기에도 예쁘고 방제에도 도움이 되니 일석이조입니다. 동반식물이 진딧물을 쫓아내는 역할이라면 이번에는 진딧물을 직접 잡아먹는 천적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무당벌레입니다. 빨간 등에 검은 점이 박힌 이 작은 곤충이 진딧물에게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무당벌레 성충 한 마리가 하루에 진딧물을 100마리 이상 잡아먹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당벌레의 유충인데요. 성충보다 훨씬 더 많이 먹습니다. 다 자란 유충은 하루에 200마리가 넘는 진딧물을 해치웁니다. 농약보다 무서운 천연 살충제인 셈이지요. 21년째 유기농 농사를 짓고 계신 한 선배 농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봄마다 밭 주변에서 무당벌레를 잡아다가 고추 한 포기에 두세 마리씩 올려놓는다고 합니다. 그렇게만 해주면 며칠 안에 진딧물이 깨끗이 사라진다고요. 무당벌레를 텃밭으로 불러들이려면 몇 가지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화학 농약을 뿌리지 않는 것입니다. 농약은 해충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인 무당벌레까지 함께 죽입니다. 그리고 텃밭 한쪽에 작은 야생 공간을 남겨두세요. 풀이 조금 자라고 작은 꽃이 피는 공간이 있으면 무당벌레가 알을 낳고 머물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됩니다. 가을에 낙엽을 너무 깨끗이 치우지 마시고 한쪽에 조금 쌓아두시면 무당벌레가 겨울을 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당벌레 중에 등판에 점이 아주 많은 것이 있는데요. 점이 28개인 28점박이 무당벌레입니다. 이 녀석은 생긴 것은 비슷하지만 진딧물을 먹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자나 가지 같은 작물의 잎을 갉아먹는 해충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무당벌레는 점이 2개에서 11개 정도 있고 선명한 빨간색을 띠는 것들이니 구별하셔서 반가워해 주시면 됩니다. 무당벌레 외에도 풀잠자리와 진디벌이라는 곤충도 진딧물을 잡아먹는 고마운 천적입니다. 이런 곤충들이 텃밭에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지속적이고 확실한 방제법입니다. 눈에 보이는 천적들 이야기를 했으니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흙 속입니다. 사실 진딧물 문제의 진짜 답은 흙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6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7번째 방법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딧물을 뿌려서 죽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애초에 진딧물이 덜 꼬이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짜 비법이거든요. 그 열쇠는 바로 흙에 있습니다. 텃밭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채소가 빨리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 질소 성분이 많은 비료를 듬뿍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질소를 너무 많이 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질소가 과하면 잎이 빠르게 자라기는 하지만 조직이 연하고 물기가 많아집니다. 새순이 유난히 부드럽고 연한 초록색을 띠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진딧물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입니다. 진딧물 입장에서 보면 부드럽고 즙이 많은 잎이 가득한 밭은 차려놓은 밥상이나 다름없는 거지요. 제가 아는 한 텃밭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며칠 동안 밭에 나가지 못하면서 걱정이 되셔서 콩밭 주변 옥수수에 액체 거름 원액을 그대로 뿌리고 가셨답니다. 며칠 뒤 밭에 나가보니 그 옥수수에만 진딧물이 까맣게 뒤덮여 있었다고 합니다. 같은 밭에서 같은 거름을 적당량만 준 다른 쪽 옥수수에는 진딧물이 거의 없었고요. 영양분을 과하게 준 것이 오히려 진딧물을 불러들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흙 자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건강한 흙에서 자란 식물은 스스로 벌레에 맞설 힘이 생깁니다. 첫 번째로 완숙퇴비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완숙퇴비란 충분히 발효가 끝난 유기물 비료를 말합니다. 음식물 찌꺼기나 낙엽을 쌓아서 6개월 이상 숙성시킨 것인데요. 이런 퇴비를 흙에 섞어주면
흙 속에 이로운 미생물이 크게 늘어납니다. 미생물이 풍부한 흙은 입자가 뭉쳐서 작은 덩어리를 이루는데 이것을 ip단 구조라고 합니다. 이런 흙은 공기와 물이 잘 통하고 뿌리가 편하게 뻗을 수 있어서 식물이 튼튼하게 자랍니다. 두 번째로 멀칭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멀칭이란 흙 위를 둣짚이나 마른 풀, 낙엽 같은 것으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멀칭을 하면 흙의 수분이 유지되고 온도 변화가 완만해져서 미생물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여름 가뭄에도 흙이 마르지 않고 겨울에는 흙이 얼지 않도록 보호해줍니다. 여기에 하나 더 추천드리는 것이 목초액입니다. 목초액은 나무를 태울 때 나오는 연기를 모아 액체로 만든 것인데요. 농자재 판매점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물에 200배에서 500배로 희석해서 7일에서 10일 간격으로 잎 전체에 샤워하듯이 뿌려주시면 됩니다. 목초액의 독특한 냄새가 진딧물을 쫓는 동시에 흙 속 미생물의 활동을 촉진시켜줍니다. 방제와 토양 관리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절별 관리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봄 3월에서 4월 사이에 작물을 심기 전부터 난황류나 목초액을 미리 뿌려서 예방하시고요. 장마가 시작되기 전인 6월에는 텃밭을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진딧물이 보이는 즉시 대응해주세요. 진딧물은 초기에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을에는 수확이 끝난 밭에 퇴비를 듬뿍 넣고 흙을 잘 관리해 두시면 다음 해봄에 훨씬 건강한 텃밭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흙이 살아있으면 식물이 스스로 강해지고 식물이 강해지면 진딧물은 자연히 발붙이기 어려워집니다.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가장 깊은 비법은 우리 발밑에 있는 흙을 돌보는 일입니다. 오늘 진딧물을 농약 없이 잡는 7가지 자연 퇴치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계란과 식용유로 만드는 난황류, 유통기한 임박한 우유를 활용하는 우유 분무법, 양념통에서 꺼낸 마늘 우린물과 고추 우린물, 싱크대 옆 주방세제로 만드는 비눗물 스프레이, 텃밭에 함께 심어 진딧물을 쫓는 동반식물, 하루에 100마리 넘게 잡아먹는 무당벌레 같은 천적 활용, 그리고 가장 깊은 비법인 건강한 흙 만들기와 목초액 예방까지 이 7가지를 모두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당장 냉장고를 열어 마요네즈 한 숟가락으로 시작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텃밭을 오래 가꾸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자연은 이미 스스로 균형을 맞추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힘을 믿고 도와주는 것뿐입니다. 화학 농약 한 방울 없이도 텃밭의 채소들은 충분히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흙을 살리고 자연의 아군을 불러들이고 부엌에 있는 재료로 조금만 도와주면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직접 해보셔서 효과가 좋았던 자연 퇴치법이 있으시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 우리 모두의 텃밭이 더 풍요로워질 겁니다. 어떤 방법이든 좋으니 부담 없이 적어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집 작은 정원에서는 앞으로도 텃밭을 건강하게 가꾸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꾸준히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텃밭이 올해도 진딧물 걱정 없이 푸르고 건강하게 자라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검담 모드